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일벌백계 해야 한다. 사면은 옥황상제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내란의인님, 네, 그럼요. 네. 하여튼간에 곽종근 사령관 내일 뭐라고 하는지 말하는 거 듣고 우리 결정합시다. 지금 국회에서는 꽤 진술을 잘했어요. 그죠? 그런 분위기로 진술하면은, 글쎄, 뭐 선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내일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보고 우리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는 정영식 재판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영식 재판관, 제가 오래전부터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식은 윤석열의 절친이다. 윤석열하고 코드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법원 내부에서도 정영식은 악명이 높았다. 정영식이 판사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다. 야, 이제 수구꼴통 하나 법원에서 사라졌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 정영식을 윤석열이 되살려낸 거죠. 다시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시킨 거 아닙니까? 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하고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이 사람도 어쩌면 부정선거 이런데 꽤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 이거 주장 있잖아요.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실 판사들은 부정선거 여기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왜? 본인들이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을 다 판사가 합니다. 자신들이 개표 진행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글쎄, 부정선거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전자개표기로 의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쯤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정영식만큼은 제가 안심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할지 몰라요. 윤석열의 절친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하고 코드가 딱 떨어지는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정영식 집안 자체가 딱 수구 꼴통들만 모아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을 겁니다. 박선영 전 국회의원,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진태, 쟁쟁한 극우 인사들이 다 이 정영식 재판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영식 재판관은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대체로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은 영남권, 경상도 출신이 많은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영남 쪽으로는 딱 한 번 진주지원에 판사로 간 거 이게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수도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방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대대로 내려오는 귀족 집안인 거지, 한마디로. 양반 세도가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양반 세도가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친일파였던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다. 이 서울고등학교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은 딴 데로 옮겨갔습니다만 원래 서울고등학교가 지금 경희궁 있는 자리 거기가 원래 서울고등학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집도 다 그 근처였어요. 옛날에 청와대 근처 이 종로 거기 그 옥인동이니 뭐 한 이런데 서촌 북촌 요쪽에 거기는 진짜 옛날부터 양반 세도가들만 모여 살던 데잖아. 그런데 거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보수주의는 영남권에 약간 왜곡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는 그런 보수주의하고는 또 결이 틀려요. 그런데 훨씬 강고하죠.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선영 의원이니 뭐 김진태니 그런 사람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영남하고 거리가 있지만 영남보다도 더 수구 꼴통인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수구 꼴통이었던 거지. 법원 내에서 이 정영식에 대한 평가는 꼰대형 보수라고 합니다. 꼰대형 보수. 와, 예. 참, 더 다르게 말을 못하겠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김영두와 정영식 이 두 사람이 가장 제가 위험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우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유명해요. 특히 정영식 악명 높아요. 실제로는 김형두가 더 극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두 사람 누가 더 하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야. 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꽤 그럴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든지 김용현에 대해서 중요한 진술을 받아낸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괜찮을라나? 라고 약간 안심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정영식은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제 드러났죠. 자, 어제 있었던 그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단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명단이란 거는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1조, 2조 뭐 축차 검거 후에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다. 제일 급한 것이 위치 추적이니까 위치 추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는 거죠. 자, 음향이 별로 좋지 못했죠. 자, 다시 한번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단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명단이란 거는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1조, 2조 뭐 축차 검거 후에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다. 제일 급한 것이 위치 추적이니까 위치 추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청구인 측 물어본 거에는 할 수 없다. 그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워딩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 위치 추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추적을 하면서 저희들 그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검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검거의 요청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그 말은 검찰 조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검거를 요청했어요? 이 검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제기한 부분에서의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 메모에는 써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어요? 위치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증인한테 체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말은 체포를 요청. 여기 보면은 체포를 요청,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근데 검거를 요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검거 지원을 요청했으니까 항상 공조 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검거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러지? 지원 요청. 지원 예.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증인이 이제 어차피 이 메모는 이제 수기로 메모를 하다가 버려버리고 이제 하여튼 옮겨 쓰라 그러고 밑에는 이제 옮겨 쓴 게 아니고 기억나는 대로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밑에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이런 명단이 있으니까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1조, 2조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검거를 해서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글쎄 그거는 뭐 여인영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해서 국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방첩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현재 진행 사항을 저한테 약식이지만 간단하게 브리핑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설명이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검거한 다음에 감금 조사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 설명을 한다면. 근데 굳이 그런 상황 설명을 국정원 1차장한테 방첩사에서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검거를 요청한 것도 맞아요?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 다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검거를 또 요청. 하나는 제가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하고 무슨 억하 시점이 있다고 해갖고서는 일부러 이런 거를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을 주신문 사항에서도 검거 요청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검거 요청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네. 방금 얘기했던 10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단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명단이란 거는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1조, 2조 뭐 이제 축차 검거 후에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다. 제일 급한. 자, 정영식 재판관이 여기서 생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예. 트집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나 검거를 요청했다나 아니 그게 공문도 아니고 홍장원 차장의 말처럼 공문도 아니고 그냥 내가 써놓은 건데 그 말 한마디 틀린 거 가지고 저렇게 시비를 건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정영식 재판관도 그걸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원하는 거는 뭐였느냐? 검거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검거 지원을 해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지, 검거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요 말을 나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가지고 정치적인 몰이를 해갈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윤석열 측에서 거봐 검거하라는 말 없었대잖아. 홍장원이도 그렇게 말했어. 라고 몰고 가기 좋은 거야. 위치 추적해달라는 게 원래 그 취지였고 그리고 검거하는 거 도와달라는 의미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거라는 말을 이 말을 가지고는 검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요 표현이 나오게끔 자꾸 유도한 겁니다. 다행히 홍장원 차장이 거기에 안 말려 들어간 거지. 야 정영식 저 새끼가 지금 검거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려고 그 말이 나오게끔 하려고 저러는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검거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고 검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영식은 검거해 달라는 말은 없었잖아. 검거 지원이잖아. 검거해 달라는 말은 없었잖아. 검거 지원이잖아.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짜증나죠. 아 그래 검거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라고 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딱 그렇게 해야지 그걸 탁 잡아가지고 봐 검거하라는 말은 없었대잖아 라고 정치적인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거지.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위치 추적 도와달라 했던 거하고 검거하는 거 좀 지원해달라 요 얘기가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말 하나하나 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정영식이라는 사람이 현재 노리고 있는 바가 헌법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정치적인 갈등을 위한 어떤 그걸로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 이게 지금 정영식의 의도인 거죠. 다행스럽게 여기에 홍장원 차장이 안 말려 들어가면서 정영식이가 생뚱맞게 어거지를 부렸다 라는 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홍장원 차장 같은 사람은 원래 이렇게 국정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몰고 가는 걸 취조해서 몰고 갈 때 많이 몰고 가거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안 말려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다면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말려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유도신문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생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정치적인 쇼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속내가 빤히 보이는 거지. 자, 정영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함께 설친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변호사. 이 사람이 바로 정영식의 처형이죠. 박선영 전 국회의원. 이 사람 선거운동 캠프 대변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이사면 법조인들 중에서도 제일 좀 꼴통들 거의 1배에 가까운 애들이 모여있는 데가 여기예요. 제가 얘들 못 모르고 몇 번 만나보기도 하고 뭐 세미나 같은 데 초청도 하고 했는데 와 법을 엉터리로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나오기 위한 그 사회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회의 역사, 그 사회의 경험 이런 것들이 법이라는 걸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딱 잘라버리고 법문, 문장만 갖고 딱 가져와 버리면 법이 기술이 돼버려요. 그리고 원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전혀 왜곡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법의 취지는 싹둑 잘라내버리고 법문만 가지고 장난질 치려고 하는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모여있는 데가 대한법조인협회라는 데예요. 제가 얘네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학을 떼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좀 무식한 거지. 한마디로 사람이 법학이라고 해서 법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법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와 철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역사와 철학 없이 법 조문만 가지고 떠버리다 보면은 정말 무식한 소리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더라고. 거기에 공보이사를 했으면 사실 빤한 겁니다. 그러니 어제 이 재판에서 홍장원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 맥락 없이 홍장원 완전히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 사람 피고인 아니에요. 기소도 안 당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죄인 취급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실제로 기소를 당한 여인영이나 김용현이나 이진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닥달하거나 몰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인 취급 안 했었어. 근데 오히려 홍장원이 어제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 김계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게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정영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영식이 길을 열어준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정영식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 헌법재판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결국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뭐겠구나. 티가 안 나게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티 안 나게 계속 윤석열 쪽에 유리하게 뭘 끌고 가려고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신문을 할 때, 증인들 신문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사실은 윤석열한테 불리한 답이 나와서 그렇지 원래 이 사람이 시작했던 그 신문의 취지는 윤석열한테 유리한 답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다가 증인들 특히 김용현이가 그 취지를 빨리 캐치를 못한 거지.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한테 불리한 말이 나오게 됐을 뿐 실제로는 윤석열을 어떻게든 간에 유리하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가장 두드러졌던 게 어제 홍장원 때였다. 제가 보기에 내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출석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곽종근이 말하는 것 중에 한두 가지를 꼭 집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희한하게 몰고 가려고 할 거예요. 홍장원은 안 말려들었지만 곽종근은 말려들 수도 있거든. 자, 오늘 그 메모 같은 거 그걸 만약에 그 메모를 곽종근이 했었다고 치고 곽종근한테 이렇게 몰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곽종근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곽종근 사령관의 이 증언에서 분명히 정영식이 이런 짓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구들한테 정치적 선동의 소재가 될 겁니다. 어쩌면은 극우의 선동 소재를 정영식은 다시 헌법재판소로 끌고 와가지고 이것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되게 야비하죠. 근데 이 야비한 짓을 법조인들은 때로는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뭐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인데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 경찰관이 전화를 하죠. 그 이경 대변인 그때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곤란 겪고 있는 그 상황 말입니다. 경찰이 전화해가지고 자, 몇 호 이 차 누가 운전해요? 제가 운전하죠. 그런데 난폭 운전으로 지금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출석하셔야겠는데요. 네, 그럴게요. 지금 갈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경찰이 뭐라고 왜곡을 하느냐?
자기가 운전했다고 자백했다라고 몰고 갑니다. 법원에서 그걸 그대로 갖고 그걸 그대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써요. 내가 운전하죠, 평소에. 평소에 내가 운전하죠. 라는 말이지. 문제가 되는 그 시점에도 내가 운전했다? 알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공간에서 누가 운전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평소 때 누가 운전합니까? 당연히 내가 운전하지. 근데 그거를 범죄의 자백이라고 딱 해버렸더라고. 야비한 거죠. 어거지 쓰는 거죠. 이런 개새끼들이 어딨나 싶죠. 예. 근데 경찰도 그렇게 했고 검사도 그렇게 했고 판사도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 이경은 그래서 온팡 뒤집어 쓴 거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일, 여러분의 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검사한테 가가지고도 검사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고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짜증을 빠록 냅니다. 지금 그런 말, 저한테 이런 답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럽니다. 그러면은 검사든 경찰이든 뜨끔해서 말을 더 이상 안 해요. 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이거랑은 다르죠. 그런데 다른 걸 갖다라고 몰고 가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고래 버리면 더 이상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왜? 저는 그래도 여기저기 좀 있잖아. 그러니까 검사들도 저한테 함부로 이렇게 승질 부리지는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경찰들이 더 승질 부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변호사 옆에 대동하고 가셨을 때 그렇게 하세요. 예. 혼자 가서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예. 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정영식이 어제 홍장원 차장한테 했던 그 행동은 그게 괜히 생트집을 잡거나 무슨 꼰대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나름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영식 앞으로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아울러 곽종근 사령관이 출석했을 때 분명히 이자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를 할 거다. 이 점은 우리가 똑똑히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참 갈 길이 멀죠? 한 곱이 넘어갔다 싶으니까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갔다 싶으니까 또 걸림돌. 그렇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적폐투성이이고 적폐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꽉꽉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번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바로 그런 적폐들의 본질과 정체가 여과 없이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맞이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답답하지만 적폐들을 완전히 청소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